이번에 수학 수행평가로 이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된 23017 신현우입니다. 일단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,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수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사건들을 잘 이어서 설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간단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면, 뭐 이제 0 이하는 없다, 그러니까 음수는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음수는 없도록 이제 새로 정의를 한 화씨 온도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, 또 뭐 확률론과 관련해서 호르스의 눈, 그리고 뭐 아폴로의 일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좀 수학과 그리고 관련된 사례들을 잘 풀어나가는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피타고라스의 수들이라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책에서는, 그러니까 이 책의 이 피타고라스 수에 관련된 이야기로는,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제 신성하게 여겨서 이제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갖는 그런 수들을 찾고 싶어 했고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그가 만든 게 친화수, 완전수, 형상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친화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A와 B가 있을 때 A의 진약수, 그러니까 A의 약수 중에서 A를 제외한 모든 약수들의 합이 B가 되고, 그다음에 B의 진약수의 합이 A가 되면 그런 순서상 A와 B를 찾는 게, A와 B를 친화수라고 이야기했고, 또 뭐 어떤 A의 진약수의 합이 A인 A를 완전수라고 하면서 이런 특수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수들을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완전수의 예시로 뭐 6, 28 등이 있는데, 뭐 한 달이 28일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과학 현상을 이런 수들로 설명을 하면서, 특히 이 친화수, 완전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성하게 여긴 수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로 종교 의식이나 뭐 부적 같은 거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, 수학자들은 이 수들을 신비하게 여겼어. 뭐 최근에, 비교적 최근의 수학자인 데카르트나 페르마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수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뭐 네, 각각 친화수, 완전수들을 구하게 되었죠. 지금부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고, 어떤 좀 더 알아보고 활동해보고 싶었던 내용인 완전수와 메르센 소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책의 내용을 보면, 완전수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수이고, 메르센 소수란 2의 피승 빼기 1의 꼴을 가진 수 중 소수인 수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. 그냥 양의 정수이고, 이 양의 정수 중에서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진 얘들을 각각 완전수, 메르슨 소수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. 이 친구들의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왔습니다. 일단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수를 보여주는 코드인데, 제가 어떤 n을 넣었을 때 그 범위만큼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나눌 수 있는 약수, 그러니까 어떤 n을 나눌 수 있는 n 이하의 모든 약수를 다 더해주는, 그리고 거기서 n을 빼서 이제 그 값을, 그 합을 구하고, 그 합과 제가 넣어준 수가 같다면 이거의 완전수기 때문에 프린트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. 그래서 여기다가 만 정도 넣어볼까요? 만 정도 넣으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, 얘가 알려주는 예시가 이제 6, 28, 496, 그리고 8128, 이렇게 4개를 알려주고요. 나머지는 뭐 어차피 안 나와서. 그 다음에 이제 메르센 소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봤고,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7, 31, 127 이렇게 4가지, 8191도 알려주네요. 이렇게 알려줍니다.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끝나면은 좀 너무 쉽고, 제가 좀 더 알아본 내용은 이 메르센 소수랑 완전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
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메르센 소수가 하나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완전수가 무조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. 짝수의 완전수가 무조건 하나 있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 메르센 소수에다가 메르센 소수의 1을 더하고 2로 나눈 게 짝수의 완전수가 무조건 된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,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증명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2의 피승 빼기 1이 소수, 이게 소수란 뜻이고요. 소수라면, 그러니까 메르센 소수라면 이제 요거 그대로 왔고 여기다 1 더하고 2로 나눈 값이죠. 그래서 이 값이 완전수다라는 걸 보여주면 아까 그 식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수를 이제 소인수분해해서 약수의 합을 모두 좀 구해줄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약수의 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2의 p승 마이너스 1이랑 2의 p 마이너스 1승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죠.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떼어 놓을 수 있는데,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에는 2라는 소인수가 없습니다. 2라는 소인수가 없고 그냥 단순한 소수예요. 그래서 이제 약수들을 만들어 줄 때, 이걸 나눠 줄 수 있는 약수를 만들 때 여기서 하나를 뽑아 온다면 1, 2, 2의 2승, 2의 p-1승까지 꼽을 수 있고, 여기에 대해서는 1과 2의 p-1승, 2의 p승 빼기 1을 뽑아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약수 1 만들고, 이렇게 해서 약수 2의 p-1, p승 마이너스 1, 이렇게 해서 2, 뭐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더한 것과 1을 곱한 거, 그리고 2를 곱한 거에다 여기 해당하는 거 더한 거를 전부 더해주면 모든 약수를 만들어서 다 더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, 이걸 다 더해주면 이제 마지막은 네, 그, 이 완전수의 개념에 따라서 마지막 건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2의 p승 빼기 1, 2의 p-1승을 따로 해주고, 이제 그 위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2의 p승이죠. 그래서 2의 p승을 그대로 데려오고 2의 0승, 2의 1승, 2의 p-2승까지 해줄 수 있는데,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걸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, 제가 이게 메르센 소수 2의 p승 빼기 1이라는 이미의 메르센 소수 잡았을 때 이 메르센 소수에다가 어떤 식을 식을 해줬더니 그 식에 해당하는 완전수가 있다는 겁니다. 즉 메르센 소수가 하나 있으면 완전수도 무조건 있다 라는 것이고, 반대 방향도 해야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 또한 해줬습니다. 타우 n이라는 게 뭐냐면 약수의 합인데요. 그래서 이제 완전수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약수의 합 빼기 자기 자신과 같은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, 그래서 타우 n은 2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n을 우리가 짝수의 완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n을 2의 k승 곱하기 q라고 해서 q가 홀수 하나 남기고 나머지 2는 전부 빼보는 형식으로 n을 쓸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타우 n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, 타우 n이 2n이죠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2를 곱해준 겁니다. 네, n은 2의 k승 곱하기 q에 2를 곱해준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타우 n을 사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아까 같은 메커니즘입니다.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, 그러니까 2의 p-1 승이랑 2의 p승 빼기 1이랑 그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었어요. 2의 p승 빼기 1에서 하나 골라오고 여기서 하나 골라오서 그 두 개가 어차피 서로소니까 서로 영향을 안 준다. 그래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메커니즘으로 했는데 여기 똑같습니다. 그래서 n에서도 2의 k승과 q는, 왜냐면 얘는 홀수잖아요. q가 홀수고 2의 k승은 2만 있는데 어떻게 둘이 서로소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둘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1, 2, 2의 제곱, 2의 k승 중에 하나 뽑아오고,
그다음에 뭐 Q라면은 뭐 그냥 Q의 약수들 타우 Q, 죄송합니다. 타우 Q가 될 거니까 타우 Q에다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쭉쭉쭉 해서 전부 다 더한 게 타워 N이 되겠죠. 아까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고,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정리를 해줬더니 이런 식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걸 갖고 왔는데, 이제 아까 타우 Q는 그냥 단순히 Q의 약수합입니다. Q의 약수합인데, 이제 타우 Q 빼기 Q를 해서 이제 타우 프라임 Q라고 새로 정의를 하고, 이 친구가 뭐냐 하면 이제 Q의 약수, 어떤 수 Q의 약수 중에서 Q를 제외한 모든 약수의 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걸 여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, 네,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Q가 아닌 Q의 약수들의 합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6이라고 하면 6이 아닌, 그러니까 6의 약수들은 1, 2, 3, 6이잖아요. 1, 2, 3, 6인데 이제 6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쓰면 1, 그리고 어떤 소수, 그리고 그 어떤 소수로 6을 나눈 값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1, P, 그 다음에 P가 아닌 또 다른 소수,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여기 나눠진 소수, 그리고 P로 Q를 나누는 그런 값까지 해서, 네,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, 이게 네, 타우 프라임 Q입니다. 타우 프라임 Q가 되는데, 여기서 네, 이제 여기 이 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데 K가 네, 1 이상입니다. 왜냐하면 2의 K승 곱하기 Q인데 n이 짝수다 보니까 이제 K가 1 이상이겠죠. K가 1 이상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1만 넣어도 3 이상이잖아요. 1만 넣어도 3인데 2, 뭐 3, 4 이런 식으로 넣으면 더 커질 때니까 결국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도출해야 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 Q는 소수라는 거예요. 갑자기 왜 Q가 소수인가? 라고 하면, 왜 그런가 하면,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어요. 여기서, 네, 이제 타우 프라임 Q 더하기 Q로 쓸 수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, 이렇게 써서 구했더니, 이제 2의 K 더하기 1승 빼기 1이, 이제 요걸 요로 나눈 1 더하기 타우 Q분의 Q가 되고,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, 사실, 그니까, 여기서, 결국 타우 Q가 Q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? Q를 나눠야 되는데, 이제 요 식을 좀 다르게 써보면 쓸 수 있고, 그래서 Q는 이제 타우 프라임 Q 곱하기 2의 K 더하기 1승 빼기 1이 됩니다. 그렇게 쓸 수 있는데, 아까 여기서 보면, 네, n이 짝수입니다. n이 짝수기 때문에, 여기다가 넣었을 때, 이제 이게 3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근데 이제 결국에 제가 타우 프라임 Q의 정의를 보면 타우 프라임 Q는 Q의 약수의 합입니다. Q를 제외한 Q의 약수의 합인데, 여기서 보면 Q는 결국에 타우 프라임 Q에다가 3 이상의 정수를 곱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타우 프라임 Q가 이제 Q의 약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,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Q의 약수의 합이 Q의 약수라는 거죠. Q의 약수의 합이 Q의 약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? 무조건 Q가 소수여야 됩니다. 왜냐하면 Q가 소수이면 1Q인데 이 약수가 1Q고, Q의 약수의 합은 이 Q 제외한 거니까 1이 되고, 그다음에 Q의 약수는 이제 Q의 약수 중에 1이 있으니까 이건 가능한 것인데, 1이 아니라 1, 뭐 P, Q, PQ 이런 식의 약수를 갖는다면 PQ를 제외하고 1 더하기 P 더하기 Q랑 1, P, Q 중에 모두 같을 수 없잖아요. 다 여기가 작은, 여기가 큰데, 위가 큰데. 그래서 Q는 무조건 소수이고요. 타워 프라임 Q가 1입니다.
그래서 Q는 결국 2의 K 더하기 1승 빼기 1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수를 구성하는 어떤 소수인 홀수를 정해주면 메르센 소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, 여기서도 우리가 완전수가 하나 있으면 메르센 소수가 하나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, 그래서 1대1 대응이며 보일 수 있는 겁니다. 들어봤고요. 이 파이썬 코드는 메르센 소수를 활용해서 완전수를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메르센 소수를 구해주고, 어떤 범위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메르센 소수를 구해주고, 그 메르센 소수면 어, 무조건적으로 완전수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아까처럼 13을 넣어보겠습니다. 13을 넣어보면 메르센 소수 제가 구한, 뭐 여기다가 8196이었나요? 기억 안 나는데,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런 메르센 수들이 나올 거고, 그거를 완전수 식에다 넣어서, 그러니까 요 식에 넣어서 이게 완전수이면 프린트를 하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메르센 소수 중에서, 그러니까 메르센 소수들을 일단 구해주고, 그 메르센 소수의 개수랑 완전수의 개수랑 같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식에 넣었을 때 만들어진 완전수랑.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봤고, 네, 아까 같이 13을 넣으면 살짝 코드가 길어서 오래 걸리는데, 어떤 값이 나오냐라고 하면, 그 완전수의 리스트를 제가 구하겠거든요. 완전수의 리스트를 구하면, 네, 6, 28, 496, 8128, 그 다음에 3355만 336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분명히 메르센 소수를 구해서 그거를 그냥 식을 넣고 그 완전수이면 뽑으라 그랬는데, 모두 완전수니까 여기 5개에 해당하는 값을 이 연산을 통해서 나온 값이 모두 완전수니까 여기 있는 값과 일치하게 나오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고, 실제로 컴퓨터로도 이렇게 메르슨 소수랑 완전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뭐 완전수를 만드는 프로그램, 완전수 뽑아주는 프로그램, 그리고 메르슨 소수를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이 두 개가 1대1 대응인 이유를 수학적으로 증명했고, 컴퓨터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